2023년 6월 달에는 1달은 48만 7천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2차까지 또 내고 3차까지 내고 4차까지 내게 된다면 그 금액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에는 장위자위, 밑에는 둔촌주공 4개소에 설치를 한다. 장위자위는 589만 원,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700. 안녕하세요, 바른길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죠. 자,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일단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4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아시는 내용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 분양가는 최고 4,100만 원이다. 3,829만 원 아니었나요? 자, 이 평형에 따라서 좀 다르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전용 29, 39, 49, 59, 84 그거를 공급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46.21. 자, 요거는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 달라요. 이 수치에다가 평형으로 바꾸기 위해선 0.302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수치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 분양가, 최고 분양가를 평형에다가 나누게 된다면 평당 분양가가 최저에서 최고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29부터 49까지는 최저가 3,500, 3,500, 3,600에서 최고 3,700, 3,799, 3,837 해가지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분양가 3,829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29에서 49는 좀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9는 약간 다릅니다. 최저 분양가는 3,796 해가지고 평균치를 하회하지만 최고 분양가가 4,118만 원. 자, 4천만 원을 넘는 수치가 59제곱에 나오더라. 같은 5구라도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다르죠. 저층으로 갈수록 3,796만 원에 가까워지고요. 고층으로 갈수록 4,100만 원에 가까워진다. 자,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84 같은 경우는 3,600에서 시작해서 3,800까지 형성을 하더라. 자, 5구는 상대적으로 평균 분양가보다 비싸고요. 84 같은 경우는 평균 분양가보다 저렴하더라.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구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84는 안 나오더라. 어차피 대출이 나오니까 5구는 약간 분양가를 높게 잡고요.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면 분양가라도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하면 좀 더 몰리겠죠, 사람이. 자, 어찌됐든 분양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더라도 특별공급은 12월 5일부터 시작인데, 자, 계약 체결은 자,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물론 이제 4,800세대가 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좀 많이 둬야 되겠죠.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약 체결 기간이더라. 자,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모든 걸 다 끝나겠다. 뭔가 급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자, 바로 요거 때문이죠. 총 7,230억 원을 빌렸는데, 자, 대출 만기가 내년 1월 19일입니다. 그거에 따른 이자는 160억 원이고요. 19일까지는 7,231억 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약 체결을 하겠다. 자,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양자의 계약금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자, 전용면적 2구에서 84까지 우리는 분양가를 알고 있다. 이 분양가의 20%가 바로 계약금이 될 것이고요. 이 계약금에 곱하기 세대수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조합원 수입이 되는 거죠. 자, 완판이 된다면 계약금 20%에서 걷어들이는 수익은 무려 9,671억이 나오더라. 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7,231억, 160억 이자까지 갚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만약에 미분양이 나더라도요. 이 많은 세대수에서 대략적으로 20% 정도만 미분양이 나더라도 걷어들이는 수입은 7천에서 8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분양이 나더라도 갚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계약금이 20%라서 가능한 거죠. 물론 PF 대출이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자, 이분이 쏘아 올린 자금공 때문에 자, 갑자기 김진퇴 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자, 어찌어찌 해결이 잘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요 밑에 보시면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발코니를 비확장형으로 선택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진행되는데 분양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코니가 확장된 채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아쉽긴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 좋은 거 괜찮은 걸로 단 거 같습니다. 갑자기 에어컨 가격이 궁금해서 청약홈을 살펴보니까 같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데가 있었죠. 바로 장위 자이 레디언트, 거기랑 올림픽 파크 포레온 시스템 에어컨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장위 자위, 저번에도 틀렸는데, 장위 자이 레지던트, 장위 자이 레디언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본다면, 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고요. 환경 공기 청정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따로 하는 거 보니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는 공기 청정기가 없더라. 자, 그리고 요거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공기 청정기 미포함 여기 돼 있죠. 자, 밑에는 공기 청정기 포함이니까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리고 우연찮게도 시스템 에어컨 둘 다 LG. 자, 그래서 위에는 장위자이, 밑에는 둔촌주공. 자, 일단 빨간색 이 네모 박스가 5구제곱. 자, 여기도 5구제곱 돼 있고요. 4개소에 설치를 한다. 거실, 침실 1, 2, 3. 자, 위에도 거실, 침실 1, 2, 3. 4개소 똑같죠. 장위자이는 589만 원.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778만 원. 자, 그래서 장위자이보다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비싸더라. 자, 물론 둔촌주공 시스템 에어컨이 LG전자 좋은 걸 쓴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에어컨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컨을 잊어버리더라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주인한테 다시 오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게 이제 200만 원 정도 추가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97제곱이지만 여기는 이제 84제곱. 하지만 같이 5개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위에 장의자에는 거실, 침실 1, 2, 3, 4 해가지고 5개소 설치하고요. 자, 밑에 둔촌주공은 거실, 주방, 침실 1, 2, 3에서 구역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같은 5개소. 둔촌주공은 985만 원, 장위자의 레디언트는 761만 원. 자, 그래서 요것도 대략적으로 2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자, 물론 같은 LG라도 자, 모델명을 모르기 때문에 둔촌주공이 좀 더 고급 시스템 에어컨을 쓸 수도 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에어컨은 그냥 바람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거르라면 저는 무조건 저렴한 거를 찾을 것이다. 자, 비싼 건 뭐 나름 이유가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중도금 무이자, 이자, 후불제는 없고요. 자, 일단은 이자를 매달 내야 된다. 자,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아니고요. 이자 후불제 잔금 시에 몽땅 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 5구까지는 중도금 대출 나오고요. 8사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1차에서부터 6차까지 중도금이 있는데 1, 2, 3, 4차까지는 40%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요. 5차에서 6차는 잔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금 때는 주택담보대출로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요 계약금에서 1차로 넘어가는 이 기간, 그리고 2차, 3차까지의 이 텀이 약간 빠릅니다. 어느 정도? 자, 일단 계약금에서 1차까지는 5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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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개월. 자, 그러다 보니까 84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금 계약할 때 2억 6천 내야 되는데 3개월마다 1억 3천씩 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59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나오잖아요. 1차부터 4차까지 중도금 대출 나오면 자, 이자가 얼마일까요? 자, 그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전용면적 5구 분양가 최고 분양가로 적용을 해가지고 계약금 1, 2, 3차를 대략적으로 1억 정도씩 3개월 만에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23년 6월부터 시작이죠. 자, 1차 25년 1월까지 입주 때까지 해서 1차, 2차, 3차, 4차가 요때 빌린다. 빌리게 된다면 금리 5.5%로 적용했을 때 한 달에 이자는 48만 7천 원씩 꾸준히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023년 6월 달에는 1달은 48만 7천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2차까지 또 내고 3차까지 내고 4차까지 내게 된다면 그 금액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차는 48만 7천 원이지만 2차 더하니까 97만 원, 3차는 146만 원, 자, 4차까지 더해진다면 194만 원 해가지고 쭈루룩 내게 돼서 자, 잔금시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 5.5%로 적용을 했을 때 2,970만 원. 대략적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만 3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 하지만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6%로 가정을 한다면 금액은 이렇게 53만 원으로 올라가고 대략적으로 3,240만 원이 중도금 대출 이자가 될 것이다. 자, 7% 한번 해볼까요? 자, 7%로 하게 된다면 자, 이자는 매달 62만 원씩 하게 되고요. 자, 4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면 대략적으로 이자만 3,780만 원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7%가 된다면 자, 매달마다 내야 될 금액이 247만 원. 자, 물론 중도금 대출은 DSR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좋다라면 자, 요 중도금 대출은 무난하게 나올 테지만 자, 매달 247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좀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잔금 때는 중도금 대출과 다르게 DSR 40%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가 돼야지 얼마의 돈을 빌릴 수 있는 걸까요? 59제곱 분양가 10억짜리를 LTV 50% 적용받아서 5억을 빌리고요. DSR 40% 적용을 한다면 내가 연봉이 1억이 돼야지 5억을 빌릴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원리금은 333만 원이 되겠더라. 자, 물론 금리가 떨어져서 6%대라면 자, 299만 원이고 연봉은 9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84는 금액이 더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원리금도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지만 연봉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둔촌주공 5구 제곱에 당첨이 됐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4차까지 빌리게 된다면 금리가 6% 7%일 때 대략적인 이자 금액은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자,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돼서 5억을 빌리게 된다면 DSR 40%를 적용을 해서 내 연봉은 대략적으로 1억이 돼야 되고요. 금리가 7%일 때 원리금은 대략적인 333만 원이 될 예정이다라는 점이죠. 자, 어찌됐든 오늘 하루 주말입니다. 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열심히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